네, 두 번째 방송입니다. K-드라마 문제점 파트 2. 오늘은 낮에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요. K-드라마 문제점. 자, 저번 파트 1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인재 육성 문제에 대해서 파트 1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못하고 방송을 끝냈는데 뭘 못했냐 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회사들은 인재 육성을 안 한다. 네,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끝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플랫폼 회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연출을 뽑아서 드라마 감독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인재 육성을 그들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도 그런 인재 육성을 안 하죠. 드라마 제작사는 절대로 정규직은 제작부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현장에 가면 제작부와 연출부가 있죠. 드라마 감독님, 뭐 조연출, FD 그런 사람들이 연출부고, 그 다음에 제작 프로듀서, 라인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이 제작부죠. 근데 드라마 제작사들은 정규직은 제작부밖에 안 뽑아요. 아마 라인 PD급도 정규직을 거의 안 뽑을 겁니다. 그냥 메인 프로듀서 그 사람만 항상 정규직이죠. 드라마 제작사가 절대 조연출을 뽑아서 조연출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 사람을 뭐 오랫동안 숙성시켜 가지고 드라마 감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절대 안 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항상 검증된 인력만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사 조연출로 들어가서 뭐 방송사 조연출 그 4년 계약직 조연출 끝나다가 뭐 이제 프리랜서 조연출 생활 좀 해본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신인 드라마 감독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방송사 정규직 PD 생활 하다가 관둔 사람,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드라마 감독 해보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쓴다든지, 항상 다른 데서 검증된 사람을 쓰려고 하지 드라마 제작사는 절대 인재 육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하도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연출을 뽑아서 감독으로 기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드라마 제작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방송사 정규직 PD 하다가 그만둔 사람 쓰기.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선 이 선택이 제일 낫죠. 그나마 이 사람들이 제일 일을 잘하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방송사에서 4년 계약직 조연출을 하다가 관둔 사람 쓰기. 이 사람을 신인 감독으로 한번 써보기. 이제 그런 선택이 있고, 나머지 세 번째 선택이 뭐냐? 이거 진짜 최악의 선택인데, 대학 갓 졸업한 사람 쓰기. 제가 이런 작품 몇 번 해봤는데요. 이제 뭐 거기서 겪은 소회를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제가 막 블라블라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딱 한 줄만,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 현실에 도움되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꼭 뭐 영화, 드라마, 연출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지식만 가르치죠. 현실에서 전혀 쓸 수 없는 지식, 그런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 연극영화과 갓 졸업한 사람을 바로 드라마 감독으로 쓰면 현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물론 뭐 나중에 최종 결과물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장에서 아무리 삽질을 해도 나중에 편집팀에서 편집을 잘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아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은 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편집팀이 아무리 고생을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이 대학 연극영화과 졸업한 사람을 드라마 신인 감독으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했습니다. 2편에서 저번에 못했던 이야기, 우리나라 드라마 인재 육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넷플릭스는 인재 육성 안 한다. 디즈니 플러스도 인재 육성 안 한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도 인재 육성 안 한다. 그래서 근데 드라마에 이제 연출부 제작부가 있잖아요. 근데 제작부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잠깐 제가 웹브라우저 화면을 잠깐 커닝을 하겠습니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뭐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름이. 그게 이제 방송영상인재교육원으로 바뀌었는데 제작부 인재를 안정적으로 길러내는 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연출을 드라마 감독으로 키워내는 일을 지금 아무 데서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요. 옛날에는 그 역할을 방송사에서 했는데 물론 그 역할을 잘 해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면목상으로는 방송사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방송사에서 그 역할을 놔버렸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재 육성 저번 방송하고 이번 방송에서 인재 육성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 IT 지식 부족 문제. 옛날에 드라마 촬영이 베타 테이프로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소니 베타 테이프로 촬영을 해서 베타 테이프를 편집실에 갖다 주면 된다. 이게 옛날 드라마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테크 지식의 전부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카메라 껐다 켰다만 할 줄 알면 돼. 그거 말고 알아야 될 테크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그 베타 테이프를 갖다 주면 방송국에서 뭐 아비드로 편집을 하건 뭐 뭘로 하건 드라마 그 스태프들이 알아야 될 테크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갑자기 알아야 될 IT 지식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디지털화 된 다음에 디지털화 된 것도 문제지만 이제 UHD 드라마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죠. 그래서 UHD 드라마의 시대가 되면서 드라마는 이제 4K 촬영이 기본이고 이제 드라마 워크플로우가 4K 영화 워크플로우랑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4K 워크플로우가 영화 4K 워크플로우랑 똑같아졌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알렉사나 레드 같은 카메라로 그런 시네마 계열의 카메라로 4K 촬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동신호건 팀은 사운드를 녹음을 해. 근데 그게 그냥 별도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에는 사운드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영상만 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성 영화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신호건 팀은 사운드를 따. 그런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가 영상과 오디오를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서 1920, 1080으로 다운 컨버팅을 해. 그럼 데이터 매니저가 만들어낸 그 1920, 1080 파일들 그거는 이제 4K가 2K로 해상도가 다운 컨버팅이 되기도 했거니와 거기에는 사운드도 들어가 있죠. 그건 이제
타임코드 오토싱크에 의해 가지고 싱크가 자동으로 따다다닥 다 맞아가지고 자동으로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자동으로 사운드가 입혀진 거죠. 보통 그 자동 싱크로나이즈 작업을 다빈치 리졸브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 매니저가 1920, 1080으로 된 파일들을 수십 개, 수백 개 생성해가지고 편집실에 갖다 주면은 편집실에서 그걸로 편집을 해요. 4K 원본으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매니저가 다운 컨버팅한 파일들로 편집을 합니다. 근데 4K 원본으로 편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4K 원본에는 사운드가 없기도 하거니와 4K 원본으로 편집을 하면 컴퓨터가 너무 버벅버벅거리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뭐 20분, 30분짜리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는 요즘에 컴퓨터가 좋으니까 4K 원본을 그냥 올려놓고 하기도 하는데, 드라마 편집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거대한 타임라인에 거대한 데이터가 올라갈 건데, 그 거대한 데이터들을 다 4K 원본으로 올리면 컴퓨터도 너무 버벅거리고,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가 갖다 준 1920, 1080 파일로 편집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1920이니까 컴퓨터도 안 버벅거리고 사운드도 들어있고 그걸로 편집을 해. 그리고 그러니까 편집실한테는 1920, 1080 데이터만 가요. 4K 원본은 안 가. 1920 데이터만 편집실로 가고, 그 다음에 DI실로, 그 컬러 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있죠. DI실로 4K 원본이 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사운드는 안 가. 그 사람들은 즉 4K 원본 데이터를 계속 쌓아. 아직 DI를 시작은 안 해. 근데 계속 자기들 스토리지에다가 4K 원본 데이터를 계속 쌓기만 해. 그러다가 이제 편집실에서 1화 편집이 다 끝났어. 그러면은 1화 편집이 다 끝난 거에 그 EDL 파일을 편집실에서 DI실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DI실에서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4K 원본 데이터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원본 데이터 쌓아놓은 거랑 EDL 파일이랑 결합을 하면은 다빈치 리졸브 화면에 그 편집실에서 편집해놓은 그 구성대로 따다다다닥 4K 데이터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 EDL 파일이 XML 파일인데, 그 EDL 파일에 의해서 그 편집자가 그 편집해놓은 그 구성 정보가 DI실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편집실에서는 1920으로 편집을 했지만 DI실에서는 그 EDL 파일로 그 구성 정보만 빼가지고 그거를 4K 데이터랑 결합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빈치 리졸브 화면에 그 편집 기사가 편집해놓은 그 구성대로 그대로 떠요. 근데 4K 원본 데이터가 그 편집해놓은 구성대로 뜨는 거죠. 편집 기사가 편집해놓은 구성대로. 그러면 이제 4K 원본 데이터가 편집실에서 편집해놓은 구성대로 두루룩 뜨면은 이제 그걸 그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K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 매니저한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상태에서는 뭐가 OK 컷이고 뭐가 NG 컷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편집실에서 EDL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 EDL 파일이랑 4K 데이터랑 결합을 해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듀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편집실에서 1920, 1080으로 그 편집을 완성했잖아요. 1화 편집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운드만 똑 띄워가지고 사운드 믹싱 팀으로 넘겨. 그러면 또 사운드 믹싱실에서는 사운드 믹싱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편집 기사가 편집해 놓은 그 1화 편집본, 거기에도 뭐 대사 나오고 뭐 자동차 부응 하는 소리 나오고 다 나와. 근데 그거가 그대로 방송이 나갈 수는 없고, 사운드 믹싱 팀이 사운드를 한번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문 꽝 닫는 소리가 이거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펙트로 문 꽝 닫는 소리를 넣기도 하고, 뭐 이제 배우들 대사 파트 그 부분도 이거는 뭐 고음을 좀 깎아야 되겠는데, 뭐 중저음을 좀 깎아야 되겠는데, 배우들 대사를 사운드를 좀 만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배우가 길거리에서 대사를 했어. 그래서 배우들 대사 사운드에 길거리에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럼 이거
길거리에 이 자동차들 웅웅대는 소리, 사람들 웅성웅성대는 소리. 아, 이거 저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저음을 좀 깎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도 좀 만지고. 아무튼 사운드 믹싱 팀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편집 기사가 편집해라면 그 사운드가 그대로 방송에 나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믹싱 팀에서는 사운드 믹싱하고 DI실에서는 4K 데이터에다가 EDL 결합해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죠. 그러면은 4K 데이터에다가 EDL 결합해서 컬러 그레이딩 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그게 진짜 최종 영상이에요. 그 최종 영상에다가 사운드 믹싱실을 거친 사운드가 진짜 최종 사운드죠. 그 최종 사운드를 합치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 프로듀서와 드라마 감독님이 알아야 될 IT 지식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 근데 대부분 드라마 프로듀서들하고 드라마 감독님들이 이 IT 지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실무자들은 다 알죠. 데이터 매니저, 뭐 DI 기사, 그 컬러 그레이딩 하시는 분, 편집 기사 이런 실무자들은 충분한 IT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드라마 감독님들하고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진짜 IT에 대해서 너무 일자무식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너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해줘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 해. 그러니까 맨날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결정을 안 하고 야 너네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 이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건희 회장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결정을 안 하고 야 너네들이 한번 알아서 한번 결정해봐 이러면 삼성전자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물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학의 연극영화과들 얘네들이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을 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럼 이 디지털화된 현장에서 드라마 감독이나 영화 감독이 알아야 될 최소한의 IT 지식들 그런 거를 대학에서 좀 알아갖고 나오면 좋은데 대학이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맨날 뭐 전통적인 편집 이론 뭐 이딴 거 가르치고 있고 뭐 최초의 영화는 뭐 누가 만들었냐 뭐 르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가 최초의 영화다 뭐 이딴 거 가르치고 있고 대학 교수 새끼들이 진짜 병신들 많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많거든요. 걔네들이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못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베타 테이프 시절 영화 필름 시절 그때 만들어진 커리큘럼들을 그냥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디지털화 됐으니까 당신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연극영화과에서 전혀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영화 그 과 이름이 연극영화과가 됐건 무슨 과가 됐건 아무튼 그 영화감독 드라마 감독을 육성하는 대학의 학과들이 이 제대로 된 지식을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감독,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이런 디지털 지식을 어떻게 알아가냐 하면은 그냥 4K 드라마, 4K 영화를 몇 작품 해보면서 그냥 알아가.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은 그게 끝이에요. 그냥 4K 드라마, 4K 영화를 그냥 몇 작품 해보면서 조금씩 알아간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우리나라 드라마판, 영화판이 정말 노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대학을 믿으면 안 돼요. 대학 교수 새끼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김건희 사태를 보셨잖아요. 국민대 그런 애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다 보셨잖아요. 논문이 딴 사람 논문 베낀 논문인데 그냥 학위가 막 나오고 멤버 유지 그런 게 그냥 논문 통과가 되고 학위가 막 부여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다 보셨잖아요. 대학 교수 새끼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드라마 제작사들이 요즘에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을 드라마 감독으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진짜 이게 너무 문제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은 망할 거야, 정말. 자, 디지털화 되면서 갑자기 알아야 될 IT 지식들이 확 늘어났는데, 드라마 감독들과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알아야 될 IT 지식들이 확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다. 그나마 촬영 감독들이 좀 나. 촬영 감독들은 이제 이런 쪽에 좀 지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 물론 대학에서 현실에 그 쓸 수 있는 지식을 안 가르쳐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촬영 감독들은 뭐 전문대에서 쓸모없는 지식을 배웠건 4년제 대학에서 쓸모없는 지식을 배웠건, 그 촬영 감독들은 보통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IT 지식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들은 지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지가 막 카메라 회사 매뉴얼 찾아보고 하면서 지가 막 지식을 습득한다고. 원래 본인이 그런 IT 기기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많이 찾아보는데, 드라마 감독들, 드라마 프로듀서들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짜 지식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식이 정말 1도 없어요. 정말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특히 아나몰픽 촬영이 들어갈 경우에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감독이나 프로듀서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매니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 데이터 매니저가 드라마 감독이나 프로듀서한테 가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작품이 아나몰픽 촬영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요러한 것들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일단 가르쳐야 돼. 아나몰픽 촬영이 뭐고, 다빈치가 뭐고, 뭐가 뭐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 막 진짜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K 드라마 워크플로우가 방송사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MBC, SBS 이런 데서 UHD 드라마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방송사 중심으로 UHD 드라마, 4K 드라마 워크플로우가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그때 방송사 드라마를 해봤던 사람들, 그때 뭐 MBC나 SBS에서 그 UHD 드라마를 경험해본 드라마 감독들이나 드라마 조연출들, 그 사람들은 이 4K 드라마 워크플로우를 조금 알아. 근데 이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갓 졸업하고 바로 드라마 감독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4K 워크플로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진짜.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 대학에서 시대를 너무 못 쫓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현장을 너무 못 따라가고 있어요. 4K 드라마 워크플로우, 4K 영화 워크플로우, 그런 걸 대학에서 가르칠까요? 조또 씨발 가르치긴 뭘 가르쳐. 그 교수 새끼들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 자 이제 드라마 산업, 영화 산업 제가 둘 다 다루기엔 너무 빡세고, 이제 드라마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의 문제. 저번 방송하고 이번 방송 초반에서 인력 양성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지식 부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IT 지식이 너무 없다. 드라마 감독들, 드라마 조연출들,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IT 지식이 너무 없다. 근데 제가 말한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송사에서 UHD 드라마 워크플로우, 4K 드라마 워크플로우를 경험해본 드라마 감독들, 드라마 조연출들은 조금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조금 난 거예요. 조금. 그 사람들도
IT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고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든 걸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요만큼은 알아. 근데 요만큼. 근데 대학 갓 졸업해서 드라마 감독 된 사람은 그 요만큼도 모르죠. 그 현장은 진짜 대혼란의 파티가 펼쳐지는 거죠. 대학이 진짜 시대를 너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렉사 미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뭡니까? C패스트 2.0 메모리죠. 그리고 캐논 C300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뭡니까? C패스트 2.0 메모리죠. C패스트 2.0은 그러니까 SSD를 그 휴대용 SSD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소형 SSD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로직보드는 SSD 로직보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CF 카드랑 똑같이 생겼어. 그 가로 세로 그 사이즈가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 감독님들,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이게 CF 카드인 줄 알아요. 그 3만 원, 4만 원짜리 CF 카드인 줄 알아요. 이게 C패스트 2.0 메모리인데 C패스트 2.0 메모리 256기가가 지금 시세로도 42만 원입니다. 뭐 2018년, 2019년 이때는 256기가에 90만 원이었죠. 지금은 256기가에 42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거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 프로듀서들은 그게 CF 카드인 줄 안다.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라마의 데이터를 받을 외장하드를 이제 데이터 팀에서 자기들 외장하드 가져와서 자기들 거 쓰는 경우도 있고 드라마 제작사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드라마 제작사에서 외장하드를 NTFS를 포맷해서 데이터 매니저한테 딱 줘. 데이터 매니저는 맥북으로 작업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써 맥북에서 NTFS로 포맷을 해갖고 데이터 매니저 주면은 그 맥에다 꽂으면 데이터를 볼 수만 있고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작업하라고. 그러니까 맥용으로 포맷을 해야 맥에서 읽고 쓰기가 되는데 NTFS로 포맷하면 맥에서는 데이터가 보일지언정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건 안 되죠. 근데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그냥 NTFS로 포맷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매니저 줘. 그러면은 맥에서 쓰려면 맥에서 포맷을 다시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데이터가 잔뜩 들어있어. 거기에 드라마 초반 회차 찍은 것들이 막 다 들어있어. 이제 포맷을 다시 하지도 못해. 거기에 초반 회차 찍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매니저가 중간에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데이터 매니저가 투입이 돼서 처음부터 쭉 하시던 데이터 매니저가 이제 중간에 관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매니저가 왔어. 새로운 데이터 매니저한테 NTFS 하드를 줘. 그리고 이제 포맷은 하면 안 돼. 거기에 이제 드라마 초반 촬영한 게 들어있으니까 포맷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어서 작업해야 돼. 근데 NTFS 하드를 맥에다 꽂으니까 데이터를 읽는 것만 되고 쓰는 게 안 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진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맥용으로 포맷을 해야 맥에서 읽고 쓰기 된다. NTFS로 포맷을 하면 맥에서 읽기는 되는데 쓰기가 안 된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읽기 쓰기 다 되고 맥에서도 읽기 쓰기 다 되게 하려면 EXF8로 포맷을 해야 된다. 저 드라마 프로듀서들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프로듀서 새끼들 무식한 새끼들 천지예요. 천지. 진짜 기본적인 IT 지식이 너무 없어요. 디지털화는 벌써 10년 전에 다 디지털화 됐는데. 자, 그 다음에 IT 지식 부족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정확한 롤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연출부의 경우에 연출부 막내 할 일은 요거 뭐 막내보다 위에가 할 일은 요거 연출부 메인이 할 일은 요거 이게 아무도 명확한 롤 규정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작 프로듀서 스쿨은 있다고 했죠. 제가 제작 프로듀서 스쿨 옛날부터 프로듀서 스쿨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제작부의 할 일을 계속 매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매년 배출이 되고 있어. 근데 연출부에 막내가 할 일 요거 메인이 할 일 요거 이거를 아무도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대학은 당연히 그런 거 가르칠 생각도 없고 그 잘난 그 대학 교수 새끼들이 그런 걸 당연히 가르칠 생각이 없고 맨날 뭐 전통적인 편집 이론 뭐야 저 시민 케인에서 뭐 디포커스 기법이 활용됐다. 뭐 롱테이크 기법이 활용됐다. 맨날 이딴 거나 하고 있고 그딴 거 누가 몰라 그거 영화 한 번 보면 나도 알 수 있는 것 그거를 대학 4년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등록금 맨날 500만 원 600만 원 받아놓고 연출부의 정확한 역할을 아무도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책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은 이거야. 연출부 막내가 할 일 뭐고 메인이 할 일 뭐고 이거를 뭘 대학에서 가르쳐 이거를 뭘 인재육성 기관을 만들어 그냥 몇 작품 해보면서 현장에서 배우면 되지. 딱 그 마인드가 그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 업계에 바라는 점은 이거 하나는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출부는 스태프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롤이다. 일단 이거 하나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스텝으로 드라마 현장에 일하러 가면은 물론 스케줄표를 다 나눠줘요. 거기에 요 씬은 어느 장소에서 찍고 요 씬은 어느 장소에서 찍고 요 씬은 어느 장소에서 찍고 그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 뭐 빌딩이면은 뭐 빌딩 몇 층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 물론 그거 보고 찾아갈 수 있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드라마 스태프들이 어떠냐 하면은 손에 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된 스케줄표 이렇게 보면은 그것만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야 돼. 네이버 지도에다가 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 근데 손에 짐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걸 못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출부 애들한테 물어본다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느 건물이야? 물어본다고. 그게 우리가 그 스케줄표가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씬 찍는 주소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손에 짐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보통 연출부 애들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네이버 지도 보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네이버 지도 보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저희도 지금 네이버 지도 보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이런 애는 좀 나. 연출부 애들 중에 그런 애는 좀 나.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장소 처음 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다고. 근데 그러려면 연출부 뭐하러 뽑냐고. 스태프들 손에 지금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러니까 연출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길 안내 역할이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연출부 생활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장소에 갈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연출부 애들만 지금 현장에 덩그러니 스태프들하고 연출부 애들만 덩그러니 있고 연출부 메인 형님은 지금 딴 데서 뭐 하고 있어. 근데 그 일도 되게 중요한 일이야. 물론 그럴 때가 많기는 해요. 연출부 메인 형님이 현장에 딱 있으면 예, 저기입니다 저기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연출부 메인 형님은 드라마 감독과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장소 헌팅을 다 가봤거든. 걔는 딱 알아. 예 저기입니다 저기 그 손으로 딱 가르쳐줄 수 있어. 근데 그 형님이 현장에 없어. 지금 뭐 하러 갔어. 근데 그 일도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연출부 애들하고 스태프들만 덩그러니 현장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연출부 애들도 이 장소 처음 해봤어. 걔는 장소 헌팅에 따라가지 않았어. 뭐 그 이해는 해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가 많은 거가 저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말고는 둘째치고, 연출부 애들은 스태퍼스에서 현장에 딱 내렸으면 내가 처음 보는 장소여도 내가 잘 모르는 장소여도 일단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 앱을 딱 꺼내가지고 딱 스케줄표에 있는 주소 딱 넣어보고
아 저기구나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를 하고 스태프들이 다음 어디에요? 그럼 딱 예, 저 건물입니다. 딱 가르쳐 주는 거 이거를 좀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연출부의 최우선 롤이다라는 걸 아무도 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해. 그냥 뭐 물어보면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기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그러지 말고 내리자마자 네이버 지도로 입력해보고 어느 건물인지 딱 파악해가지고 스태프들이 물어보면 아예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저 건물입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거 이거를 좀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출부 애들이 그러니까 연출부 메인 말고 연출부 애들이 보통 3명이잖아요. 3명 아니면 2명인데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길 안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네이버 지도를 먼저 켜야 된다. 그 길 안내 역할을 누구 한 명이 좀 확실하게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출부의 제일 기본적인 롤은 길 안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놓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손에 지금 짐이 많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낼 수가 없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물어보면 예 저희도 잘 모르는데요. 예 스케줄표 보고 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출부 막내 역할 이거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 메인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출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길 안내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험 많은 그 노련한 연출부들이 많이 그만뒀거든요. 그 업계를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들 가보면은 그 필름메이커스에 글 올려가지고 진짜 드라마 일 처음 해본 애들 뽑아가지고 연출부 애들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롤 규정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기만 해. 데리고 다니기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길 안내를 못 받을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든지 누가 그런 책을 내든지 연출부는 막내는 이거를 하면 되고 그 중간에는 이걸 하면 되고 연출부 외에는 이걸 하면 됩니다. 이거를 누가 좀 책자를 발행을 하든지 누가 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드라마를 생전 처음 해본 애들을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기만 해. 데리고 다니기만. 너의 롤은 이거야. 너의 롤은 이거야.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주고 계속 데리고 다니기만 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맨날 저희도 처음 와서 이 장소 처음 와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드라마 일 많이 해본 그 노련한 연출부 형님들은 연출부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느낌으로 알지. 그런 규정이 명확한 롤 규정을 아무도 해놓지 않았지만 그냥 드라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드라마 연출부가 길 안내를 안 해주면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항상 노련한 형님들은 길 안내를 제깍제깍 잘해주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손에 짐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볼 수 없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제깍제깍 잘 해주시는데 요즘에 이제 노련한 연출부 형님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시다 보니까 드라마 일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연출부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좀 명확한 롤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만 있고 연출부 육성 커리큘럼은 없잖아요 지금. 연출부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거 교육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롤 규정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현장에 계속 데리고 다니기만 해. 이런 게 좀 답답해요. 명확한 롤 규정이 연출부도 명확한 롤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에서 너네는 이걸 해야 돼.
메인 프로듀서는 이걸 해야 되고 라인 프로듀서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이 계속 매년 교육을 하는 것처럼 연출부도 매년 그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고 어디 교육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연출부 애들을 이렇게 현장에 계속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 돼. 뭐 한 작품 두 작품 하면서 배우면 돼.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이 너무 고도화됐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뭐 전원일기 찍던 시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고도화됐어요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명확한 롤 규정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예. 그래서 저번에 하던 인력 양성 문제를 요번 방송에서 이어서 초반에 조금 했고 IT 지식 부족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연출부의 명확한 롤 규정이 필요하다. 연출부도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이거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생겨야 되고 교육하는 기관이 생겨야 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